구강 경제성장과 물가, 실업, 학습 목표, 경제성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물가의 의미와 변동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실업의 의미와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물가와 실업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란 경제성장이란 한 나라의 생산과 소득이 늘어나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국민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 성장의 요인. 경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성장합니다. 대표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 생산성 향상, 기업의 투자, 노동력 증가, 교육 수준 향상. 이러한 요소가 발전할수록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가란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물가 변동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입니다. 영향,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다.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영향,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의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 실업이란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이 증가하면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며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업의 원인,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 산업 구조 변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기업의 경영 악화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제 안정의 중요성.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 성장, 안정된 물가, 낮은 실업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 정책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업을 줄이며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핵심 정리. 경제 성장은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여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물가는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다. 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이다. 경제가 안정되려면 경제 성장, 물가 안정, 실업 감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출제 포인트 1. 경제 성장. 생산 증가, 소득 증가. 2.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물가 하락은 디플레이션. 3. 실업의 의미, 실업의 원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확인 문제 1. 경제 성장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는 것. 2.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여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것. 3. 물건 가격만 오르는 것. 4. 수출만 증가하는 것. 정답은 2번.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여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것. 2.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보기 1. 디플레이션. 2. 인플레이션. 3. 경기 침체. 4. 실업. 정답은 2번 인플레이션. 문제 3. 실업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서 쉬는 상태. 2.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상태. 3.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 4. 은퇴하여 일을 하지 않는 상태. 정답은 3번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 4. 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물가 안정과 실업 감소. 2. 물가만 계속 상승하는 것. 3. 실업이 계속 증가하는 것. 4. 생산을 모두 중단하는 것. 정답은 1번 물가 안정과 실업 감소. 10강 국제거래 학습 목표. 국제거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수출과 수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환율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국제거래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1. 국제거래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필요한 물건을 다른 나라와 거래하며 경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외국에 팝니다. 해외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들여옵니다. 이처럼 국제 거래를 통해 각 나라는 필요한 자원을 얻고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수출. 수출이란 우리나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증가하며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에는 자동차, 반도체, 선박, 스마트폰 등이 있습니다. 수입. 수입이란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수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입 품목에는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밀 등이 있습니다. 환율. 환율이란 한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의 돈을 교환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300원이라면 1달러를 사기 위해 우리나라 돈 1,3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환율은 국제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율의 변화, 환율 상승.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 돈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수입품 가격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수출에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 하락.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 돈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수입품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에는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의 중요성. 국제거래를 통해 각 나라는 필요한 자원을 얻고 다양한 상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거래가 활발할수록 세계 경제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국제 거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다. 수출은 우리나라의 상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것이다. 수입은 외국의 상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이다. 환율은 두 나라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이다. 출제 포인트 1. 국제 거래. 국가 간 거래. 2. 수출과 수입. 수출은 외국에 판매, 수입은 외국에서 구매. 3. 환율, 화폐 교환 비율, 환율 상승과 하락의 영향. 확인 문제 1. 국제 거래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한 나라 안에서만 물건을 사고 파는 활동. 2.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 3.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4. 개인끼리 돈을 빌리는 활동. 정답은 2번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이 수출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외국의 상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 2. 우리나라 상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것. 3. 물건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 4. 세금을 내는 것. 정답은 2번 우리나라 상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것. 4. 환율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물건의 가격, 2. 세금의 비율, 3. 두 나라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 4. 물가 상승률. 정답은 3번 두 나라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 4. 우리나라가 원유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1. 수출, 2. 수입, 3. 투자, 4. 저축. 정답은 2번 수입. 11강 사회화와 사회집단 학습 목표 사회화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화 기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집단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생활에서 협력과 책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화란 사회화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관, 규범, 행동 방식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화를 시작하여 평생 사회화를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하는 법을 배운다, 학교에서 규칙을 배운다, 교통 질서를 익힌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배운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사회화입니다. 사회화 기관 사회화 기관이란 사회화를 도와주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1. 가족
가장 먼저 사회화를 배우는 기간입니다. 배우는 내용은 예절, 언어, 생활 습관, 기본적인 가치관. 2. 학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규칙을 배웁니다. 배우는 내용은 교과 지식, 협동심, 책임감, 공동생활. 3. 또래 집단,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릅니다. 배우는 내용, 협동, 의사소통, 배려, 우정. 4. 대중매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3. 사회 집단이란 공동의 목적이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회 집단에 속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가족, 학교, 동아리, 회사 등이 있습니다. 사회 집단의 종류 1. 1차 집단. 친밀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특징, 정서적 유대감이 크다.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가족, 친한 친구. 2. 2차 집단.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특징, 목적 중심,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회사, 학교, 시민단체 등이 있습니다. 사회생활과 협력.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에서는 규칙을 지키고 서로 협력하며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자세. 민주사회의 구성원은 규칙을 잘 지킨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공동체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이러한 자세를 실천할 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사회화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가족, 학교, 또래 집단, 대중매체는 대표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사회 집단은 공동의 목적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회생활에서는 협력과 책임, 배려가 중요하다. 출제 포인트 1. 사회화의 의미, 사회화 기간. 2. 사회집단, 1차 집단, 2차 집단. 3. 사회생활, 협력, 책임, 공동체의식. 확인 문제 1. 사회화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 2.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배우는 과정. 3. 법을 만드는 과정. 4. 선거를 하는 과정. 정답은 2번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배우는 과정. 2. 가장 먼저 사회화를 배우는 기관은 무엇인가? 보기 1. 학교, 2. 회사, 3. 가족, 4. 방송국. 정답은 3번 가족. 문제 3번 1차 집단의 예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회사, 2. 가족, 3. 기업, 4. 시민단체. 정답은 2번 가족. 문제 4번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자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규칙을 무시한다. 2.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는다. 3. 공동체를 위해 책임있게 행동한다. 4.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 정답은 3번 공동체를 위해 책임있게 행동한다.